우리는 흔히 타인에게 이해받으려 애쓸수록 더 많은 존중을 얻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당신의 다음 행동은 너무나 쉽게 예측 가능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현대 사회의 남성들은 데이트 앱의 문구들이나 세련된 매너 혹은 작은 사회적 성취들이 여성과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그들은 여전히 거대한 심리적 미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반응하고 너무 많이 말하며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늘어놓는 동안 당신의 심리적 영토는 조금씩 잠식당합니다. 진정한 힘은 결코 자신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힘은 침묵 속에서 증명됩니다. 명징한 통찰에서 비롯된 침묵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 공간의 공기를 완전히 재편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마 마주하지 못하는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낭만적인 로맨스라는 화려한 포장지 뒤에는 인격이 배제된 채 눈이 멀어버린 거대한 생물학적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 여성은 종의 의지를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모욕이 아닙니다. 생명의 메커니즘에 대한 냉철한 진단입니다. 자연은 개개인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지속시키기 위해 아주 매혹적인 미끼를 설계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결하다고 믿는 사랑이야말로 자연이 설계한 완벽한 미끼입니다. 자연은 개인에게 충만함이라는 보상을 약속하며 실상은 그를 종의 번식을 위한 소모품으로 부립니다. 남성은 스스로가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감정이라는 연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곤 합니다. 헌신하고 증명하고 희생하며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지만 자연은 그것을 전략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던 낭만주의는 붕괴합니다. 로맨틱한 사랑은 사실 생물학적 계산을 가리기 위한 미학적 가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공리주의적이며 본능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가스라이팅의 메커니즘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신호를 감정적 공정함이라는 논리로 해석하려다 늘 한 발짝 뒤처집니다. 관계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 규칙을 따르는 자에게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자연의 선택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투사하는 자에게 보상을 내립니다. 존중은 구구절절한 설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팔리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침묵의 에너지에서 탄생합니다. 자연은 이 거대한 연극을 수수께끼라는 이름으로 위장합니다. 모든 여성은 하나의 수수께끼이며 그 수수께끼는 권력 의지를 감추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작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환상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기회를 포착하고 리듬을 조절하며 긴장감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매력을 의도와 혼동하는 남성은 전장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유혹하는 그 화려함의 노예가 되지만 이 장을 꿰뚫어보는 자는 베일 뒤에 숨은 손길을 주시합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실제가 아닌 당신의 감정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칭찬 한마디에 고무되고 침묵에 불안해하며 상실의 위험 앞에 전전긍긍합니다. 당신의 모든 반응은 당신이 게임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하나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 역설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합니다. 감정적 이해를 갈구하는 남성은 패배하고 전략적 명료함을 추구하는 남성은 존중을 깨웁니다. 전자는 배설하기 위해 말하고 후자는 결정하기 위해 관찰합니다. 전자는 확인받아야만 존재하지만 후자는 확인받으려 하지 않기에 그 존재감이 증명됩니다. 여성은 단순히 다정한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자가 표상하는 힘의 원형을 선택합니다. 욕망을 움직이는 것은 애정의 약속이 아니라 안정감과 자원, 그리고 자기 통제력을 전달하는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끌림을 유지하는 것은 배려의 언어가 아니라 희소성의 감각입니다. 희소성은 가치를 만들고 과잉은 경멸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체입니다. 당신이 사랑받으려 애쓰는 순간 당신은 자기 가치를 구걸하는 판매원이 됩니다. 반대로 가치를 투사하되 제공하지 않을 때 당신은 기준점이 됩니다. 확신을 쫓으면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만 침묵 속에 불확실성을 유지하면 당신 자체가 수수께끼가 됩니다. 약한 자는 반응하고 평범한 자는 설명하며 강한 자는 관찰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침묵이 해결합니다. 반응은 계급을 드러내고 설명은 결핍을 드러내며 관찰은 비대칭적인 우위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렌즈를 교정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낭만이라는 향수를 걷어내고 기계의 민낯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도덕적 연극의 무대에서 내려와 전략적인 지도를 펼치십시오. 분노도, 연민도, 로맨틱한 겹겹의 층도 없이 오직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현실만을 직시하십시오. 자연은 정의를 협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속성만을 협상합니다. 유혹의 공식 같은 것은 잊으십시오. 그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들의 지팡이일 뿐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통찰과 태도입니다. 게임을 식별하는 통찰, 그리고 그 게임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나머지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제 인정을 갈구하는 야망을 버리고 명확해져야 할 책임을 지십시오. 명확함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환상을 끊어낼 때 당신의 존재감은 무게를 갖게 됩니다. 침묵을 지배하는 자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성적 본능은 논리나 도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연에는 윤리가 없으며 오직 효율성만이 존재합니다. 현대의 남성들이 로맨틱하게 미화하려 애쓰는 동안 여성은 보이지 않는 생존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남자가 감정을 이해하려 할 때 그녀는 본능을 느끼고 남자가 사랑을 말할 때 그녀는 남자의 존재감을 분석합니다. 욕망을 움직이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그리고 본능은 생명의 가장 오래된 코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변장된 필요라고 보았습니다. 여성이 찾는 것은 안식처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생존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서적 안정감은 사실 본능적인 생물학적 안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가장 착한 남자가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남자, 가장 이해심 넓은 남자가 아니라 가장 희귀한 남자를 선택합니다. 여성의 끌림은 로맨스로 위장된 자연 선택입니다. 그녀가 남자를 볼 때 그녀는 개별적인 인격 너머에 남성의 가장 큰 실수는 감정적인 태도입니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안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연이 주는 포상이지 결코 거래의 화폐가 아닙니다. 남자가 사랑을 구할 때 그는
권력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셈입니다. 하지만 존중을 구할 때 그는 존재의 구조를 세우게 됩니다. 여성이 첫 번째에게 매혹될 수는 있어도 결국 따르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갈망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순간적이지만 후자는 구조적입니다. 여성은 구걸하며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릴까 두려운 존재를 존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먼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은 남자가 자신도 모르게 종의 번식을 위해 봉사하게 만듭니다. 남자는 자신이 사랑을 지배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사랑이 남자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냉소적입니다. 헌신이 필요하기에 환상이라는 보상을 줍니다. 남자가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게 만들지만 진실은 프로그램에 복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정적일수록 그의 움직임은 더욱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여성은 에너지의 패턴에 반응합니다. 남자가 선택받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순간 존중은 사라집니다. 선택받으려 하는 남자는 통제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선택하는 남자가 리듬을 설정합니다. 이것은 반응하며 사는 자와 관찰하며 사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성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제공하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을 절제하는 남자를 따릅니다. 침묵은 여성에게 투사의 공간을 제공하고 남성에게는 지배력의 신호가 됩니다. 그녀가 찾는 안정감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선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도발에 반응하지 않고 설명을 구걸하지 않으며 수용을 갈망하지 않는 균형 잡힌 남자가 발산하는 에너지 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거리감을 통해 그것을 보호하는 남자, 자신의 본능을 지배하는 남자가 이 게임을 지배합니다. 결국 비밀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녀는 남자가 사랑받으려 애쓰는 동안 여성은 힘의 상징을 선택합니다. 자연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게임을 하는 자들의 의식 수준일 뿐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한 남자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명료해집니다. 지배력 없는 사랑은 감정적 노예 상태이며 내면에 위계질 수 없는 애정은 의존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존중은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로 강제되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은 남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 말이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본능이 결정합니다. 남자는 자신의 허영심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권력은 주목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인되는 데 있습니다. 주목받는 것은 타인에게 달려있지만 각인되는 것은 당신이 남기는 에너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목받으려 애쓰는 자는 관심을 강요하지만 공간을 지배하는 자는 침묵을 강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은 쇼펜하우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인정에 대한 갈구는 감정적 굴복의 뿌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꼴이 됩니다. 비극적인 대칭이죠. 기쁘게 하려 할수록 존중은 멀어지고 절제할수록 욕망은 커집니다. 통제력은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침묵하며 안정적인 존재감. 이것이 선택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강한 남자는 박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침묵을 견디는 자입니다. 긴장이 곧 연료임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진실을 통해 눈을 떴다면,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이상 감정적 조작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 통찰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키우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더 건강하고 명료한 심리적 방어벽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더 깊은 지혜와 내면의 평화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냥당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서적 영역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개임을 지배하든지 아니면 감정적 정의를 부르짖으며 그 개임에 지배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명료함에 도달한 남자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존중 그 자체가 됩니다. 그는 자신을 지배하고 그 평온함으로 세상을 재편합니다. 사자는 양떼에게 자신의 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함으로써 증명할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장면은 그 진실을 자백할 것입니다. 당신의 건승과 마음의 평안을 빕니다.